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2nd of April 2021. Now, 2:4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먼저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은 밤입니다. 일단 주식시장 측에서는 요즘 이제 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내가 생업을 종사하면서 이제 사이드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연구할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을 하나 살 때마다 분명한 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샀을 때 그 이유가 없어지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갖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산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데 뭐 팔아야 될 이유가 분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식 투자가 본업이 아닌 분들은 너무 종목을 많이 갖는 거를 많이 가지면 그만큼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분석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3개, 5개, 맥스 많아야 10개 정도로 추천을 좀 압축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0개, 30개 전업 투자자라면 또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않고 한 5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좀 큰 분들은 한 10개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미래 전망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되게 좋은데 요즘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데 아마 1차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작년 뭐 11월 이때부터 한 1월 초 중반까지 많이 올라서 그때부터 피로감이 지금까지 오지 않나. 근데 이제 한 11주 정도 끝내고 한 4월 달부터는 이제 좀 가는 종목들은 갔는데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하여튼 요 주식들은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큰 기업들은 어쨌든 약간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슬슬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제 조정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히 조정을 했다 싶기도 하고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아마 있지 않나. 근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계속 차 이렇게 모델 나오는 게 보면 인기를 상당히 끌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만 5천 대 생각했는데 사전 예약은 한 4만 대 나왔고 뭔가 하여튼 상당한 조짐은 보인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계열사는 계속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일단은 첫 번째 소식은 BTS하고 수소 에너지를 같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노래가 이게 뭡니까? For Tomorrow we won't wait. 내일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가 급하다 하는 거고 어쨌든 현대차는 전기차에도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잘하고 있으면서 수소차에서도 계속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는 일단 어, 트럭이나 버스처럼 그런 상용화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하고 트럭은 계속 도는 데를 돌기 때문에 충전소를 만들어 갖고 그만큼 공급을 하기가 좀 쉽거든요. 왜냐하면 수소 이제 가스 충전소를 만드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많이 안 만들고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나 트럭 쪽에서 상당히 수소차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현대차도 그쪽으로 굉장히 강점을 갖는 것 같아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수소 트럭 버스 사이트를 오픈을 했다. 그런 전용 사이트를 그런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거기에 연관된 건데 2층 전기버스를 수도권 전역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순행식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20대 일단 하반기에 20대를 공급을 하는데 인천, 김포, 뭐 용인, 뭐 하여튼 과천 뭐 등등등 해갖고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어떤 자회사 앞으로 상장도 하고 그다음에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매각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쓰려고 한다고 그랬었고요.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일단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엔지니어링을 상장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을 지멘스에 아직 뭐 정식 계약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매각하기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이 수익성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멘스에 매각을 하고 현대제철도 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자동차 소재에 집중을 하면서 뭐 조선이나 이런 데는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자동차 소재에 집중하는 그런 제철 회사로 거듭나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제철하고는 약간의 결이 다른 그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현대차 소식은 조금 많아서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타임은 여기서 나누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한 끼 식사의 행복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할 거는 명동 교자. 그래서 명동 칼국수의 원조고 1966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거의 60년까지는 안 됐는데 거의 6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집이고 한 줄평은 진한 닭 육사 부드러운 면발로 세계화된 칼국수의 맛을 선보인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역에서 3분 거리고 칼국수, 비빔국수, 콩국수가 9,000원이고 만두가 만원입니다. 명동 성담역 골목에 자른 칼국수 명가, 명동 본점과 분점 이태원 직영점이 있는 원조급 칼국수집이다. 예전 이름은 명동 칼국수다. 사람들이 칼국수를 생각하면 제일 떠오르는 집일 것이다. 칼국수는 대접에 면과 함께 얇게 빚은 만두, 볶은 닭고기, 익힌 채소가 함께 나온다. 닭고기로 육수를 내고 고명으로도 올리는 것이 이 집의 특색이다. 칼국수에 얹어 나오는 세목골의 만두는 변씨 만두라고 하는 정통 만두의 하나이다. 면은 대단히 부드러워 술술 넘어가며 구수한 국물은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따끈하게 나온다. 외국인들 입맛을 많이 고려했다는 등 평은 갈리지만 매력 있는 칼국수다. 김치도 일품이다.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을 듬뿍 넣은 매콤한 김치를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서 채워진다. 입이 얼얼하지만 중독성이 있다. 면사리도 리필되고 밥은 주문하면 무료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사진입니다. 명동 교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한국 사람 만들기 요 책을 좀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에서 5가지에서 친중 위정 척사파, 친일 괴합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까지 했고 5번째가 인종적 민족주의파인데 인종적 민족주의파는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도입하여 조선 사람을 재규정한다. 조선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정체성을 이념이나 종교, 철학, 사상에서 찾지 않고 피를 공유하는 인종, 레이스와 민족, 네이션, ethnic이라고 그러네요. 이런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찾는다.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주자 성리학도 천교도도 일본식 괴화도 미국식 기독교도 조선식 공산주의도 아닌 혈통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신분과 계급이 서로 다르고 상이한 이념과 사상, 문화, 종교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어도 피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민족, 한민족은 이렇게 태어난다. 이쪽 부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outlier,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IQ 테스트 위에 다이버전스 그 얘라고 했잖아요. 벽돌하고 담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요. 여기서 벽돌을 할 때 벽돌을 어떨 때 쓰이냐 그랬을 때 기습 공격을 할 때 사용한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한다. 운동을 겸해 러시안 룰렛을 하고 싶을 때 사용. 10발짝을 걸어가 뒤돌아 던진다. 단 회피 동작은 허용되지 않음. 깃털 이불에 내 모서리 집어넣어 고정시킬 때 사용. 빈 코카콜라 병을 깨부수는 용도로 사용.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벽돌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기습 공격을 할 때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깃털 이불에 내 모서리 집어넣어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담요는 침대 위에서 사용. 그건 당연한 거죠. 숲속에서 은밀한 성관계를 맺을 때 덮개로 사용한다. 예, 그래요. 연기가 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 보트, 마차, 썰매, 도수로 사용한다. 그렇죠. 수건 대용으로 사용한다. 그럴 수도 있죠. 눈이 크신 사람의 사경력 관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불타는 마천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받아내는 용도로 사용한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폴의 답안지를 읽어보면 이 학생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다. 이 재미있는 학생은 약간 파괴적이고 야한 것을 좋아하며 이야기에 천부적 소질이 있다. 그의 정신세계는 폭력적인 상상과 섹스, 불타는 마천루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침대 위에서 깃털 이불을 고정시키는 방법처럼 매우 실용적인 분야까지 마구 넘나든다. 이 학생은 10분만 더 주면 새로운 사용법을 20가지도 더 넘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인상을 준다. 이제 비교를 위해 또 다른 학생의 사례를 꺼내보자. 이름은 폴 로렌스이며 허드슨은 그가 우등생으로 그 학교에서 IQ가 매우 높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벽돌은 건물 짓기, 던지기. 담요는 보온 불고기 나무에 묶어서 그 속에서 잠자기, 해먹으로 이용. 들것. 플로렌스의 상상력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그는 벽돌과 담요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능적인 사용법만 적은 다음 그냥 멈춰 버렸다. 플로렌스의 IQ가 폴의 것보다 높다는 사실은 둘 다 일정 범위 이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관건은 폴의 생각에 폭력적 상상에서 섹스로 불타는 빌딩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쉴 새 없이 움직일 때 플로렌스의 생각은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학생 중 누가 창의적이고 기발한 연구를 통해 노벨상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잉글리시 샤우팅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주식이 아직 마이너스 계좌 있는 분들도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